주택 소유자들이 영구적으로 집을 사지 마. 내가 빌려줄게. 내가 저렴하게 빌려줄게. 집을 사지 마. 이현웅님을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뉴스 재미있게 읽어주는 이현웅입니다. 간단한 별건 아닌데 그냥 재밌어서 재밌게 들으세요. 아니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월가는 우리나라도 월가가 있죠. 금융권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임대 시장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사겠죠. 근데 얘네는 아파트 안 사. 왜? 아파트는 뭐죠? 땅값은 잘 봐요. 좀 시각이 다릅니다. 땅값은 계속 올라요.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게 공유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된 그 투기성은 단독주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사업으로 가는 거야. 어차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저렴하게. 그렇다 그러면 그 시장이 좋다. 그래서 이게 세입자에게 가격 강요 가능하고 주택의 70%를 베를린에서 렌트비 급등. 얘네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단독에 살고 싶은데 월가는 이제 돈놀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야 이거 이자보다 월세가 괜찮네. 그래서 아니 왜 독일 가서 그러는 거야. 독일 가서 미국 가서 하지. 월가가 단독주택 임대시장을 좌우한다. 그래서 30년까지 전체의 40%를 소유합니다.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이 주택 임대시장에 큰 선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래서 항공기 내에서 바라다 본 모르겠어. 프리웨이 인근 주택가 이거를 사들인 거죠. 그냥 사들인 거죠.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왜 월세가 세니까 렌트비가 그래서 급등했다. 얘네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아파트를 우리나라 월가가 대한민국에 와서 뭐 렌트 사업을 한다? 아파트를 했죠. 아파트.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네, 가치가 없어. 아파트는 가치 없어. 그냥 단독.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단독이 너무 비싼 겁니다. 너무 비싸.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고 많지도 않아. 대중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임대시장의 40%.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를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대기업 어떻게 보면 큰 미국 회사 돈 들고 와서 임대 시장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공급하겠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국가가 됐든 주택을 누군가는 임대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임대를 올려도 너무 올린다. 그래서 야 임대 시장의 40%인 야 760만 채까지 야 이렇게 많이 사? 760만 채. 이거 도대체 몇 개야? 우리나라가 안 맞아.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월가는 야 이게 투자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왜? 땅값은 계속 오르고 모든 사람은 결국은 아파트가 아니라 마당 있는 단독에 살고 싶어 하잖아. 싶어 하잖아. 그러면 이 시장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죽을 수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마당 있는 단독에 살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 렌트 사업을 해야지. 왜? 다들 원하는 거 아니야? 없어질 시장이 아니잖아. 아파트는 없어질 시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전 국민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 그러면 모를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760만 채를 사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어쩌고
자금제를 받고 있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을 주택 소유자들이 영구적인 세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노골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영구적으로 집을 사지 마. 내가 빌려줄게. 내가 저렴하게 빌려줄게. 집을 사지 마. 이거 한국 같은데 전세 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 해줄게. 전세 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재밌습니다. 영구적인 세입자로 전환을 하는 과정. 무섭다. 기관 투자자들은 생각이 뭐냐? 주택 소유자들이 영구적인 세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노골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관리해줄게. 불편하잖아. 단독은 관리가 힘들어.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데, 근데 꿈은 단독을 살고 싶어. 내가 관리해줄게. 부동산 업자가 뭐 각각 수천 개씩 막 주택을 삽니다. 이게 뭔 일이다. 영구적인 세입자로 전환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아파트에 영구적으로 전세 사라. 뭐 이런 거죠. 집을 사지 마. 전세자금 대출 해줄게. 아이고 무슨 집을 사. 세 군데 많아. 하지마.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 있게 만드는 거죠. 뭐 큰일 나는 거야 막.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가 이제 40% 치솟았다. 베를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임대료가 40%가 치솟았다. 왜? 단합을 할 수 있잖아. 내가 다 샀는데 야 올리자. 부동산 업체가 주택의 70%를 소유하여 렌트비가 급상승했다. 세입자의 고통은 극에 달한다. 뭐 이런 거죠. 베를린시는 대기업 보유 주택을 몰수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쉬운 거야 이게. 통과했답니다. 2021년 9월에 통과시켰다. 몰수해? 대기업이 보유한 주택을 몰수하겠다? 야, 그럴 수 있나요? 텍사스 주립 때 기관 투자자는 2008년부터 금융위기 이후 정부 지원으로 압류주택을 매입하였다. 보유주택이 증가하면 그들은 통제를 시작할 것이다. 재밌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해가 안 가잖아.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왜 이걸 잘 보셔야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 결과는 단독 아니니. 단독에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맞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파트라고요. 아파트라 그러면 할 말은 없죠. 그래, 아파트일 수도 있겠다. 그럼 뭐 할 말 없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아내분은 아파트를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단독에 살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마당 있는 단독에 살고 싶다. 마당 있는 단독에 살고 싶은 종착역이잖아요. 종착역이라 그러면 우리는 미리 땅을 사서 단독을 사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아니 부동산이 왜 가치가 자꾸 없다 그래요. 아파트는 가치가 있는데 단독은 부동산으로선 가치가 없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 무슨 이거 봐. 저 월가가 독일 가서 지금 집을 760만 채를 산대잖아요. 왜? 결국은 단독에 살고 싶은 거 아니냐. 너희들은 영구적으로 그냥 내가 관리다. 단독 관리 어려워. 내가 그냥 760만 채를 내가 편안하게 관리해주고 청소도 잔디도 깎아줄게. 월세만 많이 내. 영구적인 세입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역시 월가야. 보는 눈이 틀린 거잖아요. 지금 이거 사모펀드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한다? 월가처럼 움직이십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따라쟁이. 미국의 월가처럼 단독을 소유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